네,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공부를 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삼각형의 모든 변과 각을 알아낼 수 있었더라라고 했고, 결국에 그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게 삼각형의 모든 변과 각을 알아냈으니 나는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넓이 또한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에 삼각형이 합쳐진다면은 어떤 사각형이 나올 거니까 사각형의 넓이 또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앞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앞으로 돌아가셔서 확실하게 언제 사인 법칙을 적용하시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셔서 나는 변을 구할 수가 있고 각을 구할 수가 있다. 예제 1번부터 15번까지 예제가 충분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체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얘기를 좀 시작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다라고 한다면요. 근본적으로 나오는 공식이 있었죠. 우리가 국민 공식 아닌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라는 요 우리가 언제부터 썼나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썼나요? 네. 요 공식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건데 음, 이제 얘는 쉽게 말해서 그냥 기본 공식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뭐 했냐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모든 변과 각을 뭐 사인 값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혹은 코사인 값으로 표현이 가능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특히 사인 법칙에서의 의미 자체는 뭐였어? 변을 각에 대한 정보로 바꾸셨고 각을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꿨고 이때 이제 각이라는 거 이제 사인 정보가 수반된 각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넓이 공식을 좀 재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 어렵게 받아들이진 마시고. 자, 원래라면 2분의 1 했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에다가 끼인 각의 사인 값이다 라고 해가지고 공식을 재정의를 할 거예요. 증명을 할 거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나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 두 변의 길이를 알려줬어. 그럼 만약에 이 공식에 의한다면은 당연히 너 끼인 각을 알아낸다면은 끼인 각의 사인 값도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 넓이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고. 그치? 근데 만약에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각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필요하시겠습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각이 주어져서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은 아마 그 친구가 끼인 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도 좀 머릿속에 하나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사인 끼인각이죠. 이웃하는 두 변의 사인 끼인각, 이웃하는 두 변의 사인 끼인각. 그 대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은 국룰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넓이 공식의 베이스에서 2분의 1이 애초에 제시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왜 등장을 했고 공식을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증명 과정도 한번 살펴보는 게 괜찮은 얘기가 되는 것 같아.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1페이지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자, 어떤 한 빗변이 예를 들어서 뭐 A다라고 놓고요. 이 각을 내가 세타다라고 놓을게요. 그럼 다른 한 여기 높이 있죠, 높이. 이 높이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A 곱하기 사인의 세타다라고 표현이 가능했고, 이 밑변 길이를 A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다라고 표현이 가능했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라면 모든 변을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는 하나의 그 한켠의 추억으로 좀 남겨놓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에서는요. 2분의 1에다가 a 곱하기 h다라고 공식을 쓰면요. 너 a가 밑변이 되시고 그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찍 그은 h가 높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하려는 짓거리는요. 여기 나와 있는 높이 길이 대신에 이렇게 좀 쓰겠다라는 거야. 자, 빗변이 b고요. 각도가 c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높이 h 대신에 뭘 대입할 수가 있어? b 곱하기 사인의 c다라고 써도 무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다시 써보니까 2분의 1에 AB의 사인 C가 되는 거고요. 이 의미를 파악을 해보자고. 자, 여기 길이 A, 그 다음에 여기 길이 B. 이웃하는 두 변 길이가 확보됐고 그 사이에 끼인 각 C의 사인 값을 알아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쓸 거지만은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 값이더라 라고 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정의할 수가 있더래.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던 국룰 공식과 더불어 계속 써갈 얘기이기 때문에 꼭 좀 머릿속에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비슷하게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왼쪽에 직각삼각형을 딱 잡았을 때 빗변이 C고요. 끼인 각이 지금 B이기 때문에 H 대신에 뭐라고 써도 상관없더라. C 곱하기 사인 B다라고 쓰신다면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고. 2분의 1에 AC의 사인의 B다라고 쓸 수가 있으니 너도 이웃하는 두 변에 끼인 각의 사인 값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구조를 반드시 좀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나올 거야. 특히나 이제 미적분이라던가 기하를 수강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공계 친구들은 이 공식을 더 많이 쓰게 될 거니까 꼭 좀 익숙하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 당연히 예각에서도 성립을 했으니까 직각이든 둔각이든 다 성립하는 건 당연한 얘긴데, 그치? 자, 직각에서도 일단 증명을 해본다면 너를 밑변 삼아서 그 다음 요 h를 높이 삼아서 이유는 여기에 수직이 있기 때문에 h가 높이가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원래 넓이 공식상 2분의 1에 a 곱하기 h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건데 요 h가 원래는 자 b 곱하기 사인의 c다 라고 쓰고 싶은 거잖아. 우리의 목표가. 그지? 근데 사인 c는 그냥 1이다 라는 거 알고 있지. 사인의 90도니까 1이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원래 익히 알던 대로 그냥 성립을 하겠다. 2분의 1에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c다 라고 써도 그러나 저러나 어찌됐건 간에 똑같은 식이겠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직각삼각형에서도 이 공식이 성립을 하겠더라.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사인 C가 1로 날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공식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니까 증명이 끝난 거죠. 그 다음 둔각삼각형의 입장에서 보신다면요. A를 밑변으로 삼아서 다시 연장선상을 쭉 그었을 때에 수직이 그어지시고 요 H가 높이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전히 넓이 공식상 2분의 1에 a 곱하기 h가 되는데 이때 이 h라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자, 전체 큰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죠? 괜찮나요? 그럼 이때 h는요. 빗변이 c고 끼인 각이 지금 b.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겠네. c 곱하기 사인 b다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네. 반면에 여기 나오는 안쪽에 조그만한 직각삼각형 있죠? 이거 왜 자꾸 직각이 잘 안 그려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여기 이 안쪽 오른쪽 보이시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면은 너가 빗변이고요. 자, 요 각은 지금 파이 빼기 c다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반면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b 곱하기의 사인에 파이 빼기 c가 되는 건데 사인 파이 빼기 c는 그냥 사인의 c다라고 써도 무방한 거니까 결국에 어찌 되었던 간에 2분의 1 곱하기 이웃하는 두 변 길이 곱하기 그 사이에 끼인 사인 값,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활용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16페이지에 예가 3개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서 좀 문제 풀면서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공식 적용하는 예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자,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밑변과 높이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알고 있던 공식 그대로 씁시다. 4와 3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끼인 각이 30도니까 사인의 30도다라고 계산을 하면 될 거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인가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과 2분의 1과 4가 날아가니까 넓이 정답은 3이더라 라고 쓰시면 괜찮겠습니다. 그 아래 예시를 두 가지를 좀 한번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예시는요. 어떤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당신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얘가 지금 이웃하는 두 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럼 도대체 끼인 각이 어디 있을까를 관찰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혹은 이런 방법도 있겠죠.
각도가 주어졌으니까 너가 끼인각의 역할을 할 테니까 역으로 이웃하는 두 변을 찾아서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가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되겠냐면요. 삼각형 A, B, C가 지금 나와 있더래요. 이때 B가 지금 2 루트 3이 되시고 C가 지금 2가 되신대요. 그리고 각도 B가 여기가 120도다 라는 상황이에요. 일단 복사 좀 해놓을게요.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같은 케이스에서는요.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무슨 생각이냐면요. 자, 지금 형태를 보니까 너 지금 2와 2 루트 3이 이웃하는 두 변이라고 인정을 해보자 이 얘기야.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요 끼인 각인 A 값의 사인 값이 궁금한 거야. 다시. 자, 넓이 공식을 쓸 때 이렇게 써도 된다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사인의 A다라고 쓴다면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정보는 뭐야? 사인 A가 궁금하다라는 소리가 되시겠죠. 그럼 나는 A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면 되는데 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도 좋고요. 혹은 뭐 사인 법칙을 적용하셔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그죠? 근데 전 일단은 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20도와 2루트 3 마주보는 변과 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인 120도 분의 2 루트 3이요. 그 다음 다시 2에다가 이제 마주보는 각인 C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인 C 분의 2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사인 C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아마 계산을 해보면요. 사인의 C 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C 값이 30도가 된다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C값이 30도라면요. 마찬가지로 A값도 30도가 되실 거고요. 결국에 끼인각의 정보를 알아냈으니까 sin A라는 값은 2분의 1이 되시기 때문에 넓이 입장에서 관찰하신다면은 정답은 이제 루트 3이 되시겠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괜찮나요? 다시 문제에서 주어진 제시되어 있는 조건이 이웃하는 두 변이 제시되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그 사이에 끼인각의 사인 값을 알아내는 게 당신들의 목표점이 되겠다라는 거고 혹은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좀 고민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다시 좀 복사를 하자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관점에서 갈게요. 자, 지금 120도라는 각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너가 지금 끼인 각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자, 여기 지금 BC의 길이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 길이 X라고 놓을게. X. 그다음 끼인 각 사인의 120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X라는 값만 알아내면 괜찮겠네. 그치? 그럼 니네 사인 법칙도 가능하겠지만 코사인 법칙이 더 편할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왜?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는요.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죠. 하나쯤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나는 일단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한다라고 쳤을 때에 자, 120도에 마주보는 너를 빗변 삼아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2루트 3의 제곱이 2의 제곱 더하기 x제곱에 이제 뭐 공식은 누워서 떡 먹기 정도로 계산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요. 아마도 x값이 몇이 나와? 2다라고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2를 마찬가지로 대입을 시켜버린다면은 루트 3이다라고 답을 쓸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 우리가 넓이를 다시 쓰자면 이웃하는 두 변 길이 곱하기에 끼인 각의 사인 값이다. 라고 지금 공식이 정리가 됐으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두 변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끼인 각을 찾자라고 가는 거고 근데 내가 문제에서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걔가 끼인 각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럼 이웃하는 두 변 길이를 확보를 하시오. 이게 지금 두 번째 방법이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지. 우리가 방금 푼 문제에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더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예시도 마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예시는 이렇대요. 각도 A가 지금 120도라고 주어져 있고요. A가 지금 7이고 그 다음 B와 C를 더했을 때 8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당신들이 봤을 때 뭐가 지금 필요하겠니?
지금 나한테 주어진 정보는 120도라는 각밖에 없어요, 거의. 왜냐면 이 7이라는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BC를 확실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나는 이 120도라는 각을요, 끼인각 삼아서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렇다면 넓이 공식 관점에서는 2분의 1에 BC 곱하기에 사인의 120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나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요 BC라는 값을 알아내자라는 게 필요한 정보가 되시겠죠. 나는 B와 C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도록 합시다. 이유는 사인 법칙 적용이 지금 불가능한 거잖아. 그치?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불가능한 상태야. 물론 마주보는 변과 각은 세팅이 되어 있지만 B와 C 둘 중에서 아는 게 하나라도 없기 때문에 사인 법칙이 적용은 불가능할 것이고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요 7이라는 길이를 빗변 삼아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7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에다가 코사인의 120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 괜찮나요? 괜찮죠? 그죠? 자, 이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요거 이제 4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정리가 될 거니까 좀만 정리를 해봅시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건요, 49에다가 마이너스 BC입니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B 더하기 C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너랑 똑같은 공식은 B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BC다. 요런 공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너랑 너가 같다라고 논다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던 BC라는 미지수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49-BC가 64-의 2BC랑 똑같은 거니까 따라서 BC 값이 몇이 나오시면 되세요? 15다라고 탄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15다라고 원래 있던 공식을 대입을 시킨다라고 친다면은 4분의 15 루트 3이다. 얘가 이제 넓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17쪽부터 해서 예제 이제 6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을 보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네. 왜 지워지는 거야? 미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는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각과 변을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겠지, 그치? 잠깐 사인 법칙을 써본다라고 친다면은 사인 각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비율이 2R이다 라고 일정한 비율인 거니까 2R 대신에 이제 뭐 8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나번에서 B가 60도, C가 45도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각은 당연히 몇 도가 나와요? 75도가 나와요. 근데 75도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이 새끼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각 B와 각 C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사인 법칙을 써서 우리가 필요한 AC라는 변과 혹은 AB라는 변의 값을 알아내신다라면 이제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스케치를 해보니까 일단은 얘를 끼인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60도를 끼인각 삼아서 계산을 하던가 45도를 끼인각 삼아서 계산을 하는 편이 맞겠죠. 그죠? 저희 이때 60도를 끼인각 삼아서 계산을 한다라고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60도를 끼인각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럼 넓이 공식을 쓴다면요. 2분의 1에다가 너 C, 너 지금 A, 너 지금 B니까 2분의 1에 AC에 사인의 60도다라고 이제 계산을 할 거야. 그럼 난 당장 일단 요 A, B, C 값을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자, 첫 번째로 사인 법칙을 먼저 적용을 합시다. 왜? 가번 조건에서 합당하게 사인 법칙 쓰라고 지금 멘트를 제시를 한 거잖아. 그치? 사인 법칙 한번 써보자고. 사인 60도에 마주보는 변 길이가 B고요. 그다음 사인 45도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C가 되시고요. 얘의 길이가 지금 8이래요. 그럼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B 값이 4루트 3 나오시고 C 값이 4루트 2다라고 정리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지금 내가 지금 뭘 구한 거야, 지금? 다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지금 나는 여기 있는 B의 길이와 C에 있는 길이를 구했어. 그러면 C도 구했고 사인 60도도 구한 거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뭐야? 다시 A라는 정보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겠지, 그치? A가 필요하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사인 법칙 쓸 수 있니? 아니야, 못 써. 75도 때문에 쓸 수가 없다니까?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니? 아니, 못 써. 왜? 75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물론 써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도 됩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쳐볼게요. 내가 60도에 마주보는, 자, 너를 이제 빗변 삼아서 계산을 한다라고 친다면은, 자, B의 제곱이 C는 이제 C 알고 있는 거고요. C제곱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의 60도다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자, 뭐 이제 얼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4루트 3의 제곱이니까 48 나오시고, C니까 얘는 32 나오시고, A제곱에 마이너스 8루트 2에다가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이에요. 자, 이거 뭐 계산 못할 거는 아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얘를 계산 못할 건 아니에요. 자, 일단 쭉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요, A제곱에 마이너스 4루트 2의 A에 마이너스 16이 0이니까, 아, 이거 그냥 근의 공식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근의 공식을 쓰니까 A 값이 2루트 2 더하기 2루트 6이다 라고 알아낼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요 A 값이 필요한 거였는데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75도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A 값을 마저 구해놨으니까 대입만 시킨다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요 이제 16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될 텐데, 아니면요, 제가 또 이런 방법을 좀 제시를 할게요. 혹은요, 두 번째 방법에 다른 방법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알다시피요, 이 삼각형에서 특수각을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직각을 딱 내리 찍는다라고 한다면요, 60도, 30도가 만들어지고 45도, 45도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쪼개지시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라고 친다면은 우리가 필요한, 지금 만약에 내가 요 B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X다라고 치고, 그다음 여기 길이를 내가 무슨 Y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내가 왼쪽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 계산을 해본다면요, 잠시만요, 직각이 더럽게 안 만들어지거든요. 자, 여기가 X고요. 그 다음 여기가 4 루트의 2가 되시는 거고, 여기가 60도 가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X값은요, 4 루트 2에다가 코사인의 60도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거니까 결국에 2 루트 2다라고 등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자, 이때 4 루트 3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너희 입장에서는 2 루트의 6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A 값은 2 루트 2 더하기 2 루트 6이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자, 넓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마저 해보니까 4로 묶여서 3 더하기 루트 3이다라고 정리가 돼서 넓이가 등장을 할 텐데, 자, 이 문제가 좀 굉장히 복잡스럽게 느껴지시겠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초장부터 좀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해서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자고. 첫 번째로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난 사인 법칙을 통해서 각과 변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보는 변 B와 마주보는 변 C의 길이를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끼인각 75도는 끼인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왜? 특수각이 아닌 거니까. 그죠? 그럼 나는 60도가 됐던 45도가 됐던 걔네 둘을 특수각으로 인정을 해서 끼인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으나, 그럼 내가 이제 필요한 길이는 뭐다라는 거야? 요 A라는 밑변의 길이가 좀 필요하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A라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은 절대로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고, 코사인 법칙 아니면은 제가 1페이지에서 설명드렸죠.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는 딱 찍어서 직각으로 두 개를 양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상 좀 빠르게 가겠다라고 한다면 직각 두 개를
쪼개서 알아서 이제 삼각비를 토대로 계산을 하시던 아니면은 이제 뭐 다시 사인 법칙을 쓰시던 그건 이제 님들의 자유겠다라는 소리겠죠. 16번에 대한 얘기가 조금 길긴 하였으나 이거 되게 중요한 예시니까 꼭 좀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이에요. 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니 이 변의 길이가 4다라는 거 꼭 좀 체크 좀 하시고요. 그 다음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다. 야, 정사각형이니까 각도랑 변 표시는 꼭 좀 다 해줄래? 직각 다 만들고 5라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 또 얘도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직각 다 표시하시고 여기 3, 여기 3, 여기 3이다 라고 다 표현했어. 이때 우리가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니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1이라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니? 없어요. 얘는 절대로 구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나는 당연히 5와 3의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이웃하는 두 변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 그 사이에 끼인 각으로는 얘를 채택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삼각형은요. 자, 여기 처음에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각이 만약에 내가 세타다라고 친다면은 끼인 각을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걔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겁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는요. 이웃하는 두 변 곱하시고 사인의 끼인 각 파이 빼기 세타를 구하시오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이때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그냥 사인의 세타다라고 써도 무방한 거니까 사인 세타를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자, 5분의 4다라고 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되겠네. 그지? 자, 지금 직각삼각형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세타가 되시는 거고 여기가 5고 4고 3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사인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구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이 5분의 4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넓이 구해보니까 6이다 라고 단켠에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다? 이웃하는 두 변 길이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끼인 각이다. 근데 끼인 각에 대한 정보는 도형상 어쩔 수 없이 세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구할 수밖에 없었다. 좀 복잡한 것 같긴 해도 이 하나하나 문제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18번으로 좀 넘어갑시다. 자, 18번의 문제 꼬라지를 봤습니다. 자,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으니까 직각 표시 좀 할까요? 직각, 그 다음에 직각 표시 다 했어요. 일단 뭐 8 뭐 길이도 다 표시를 했고요. 이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삼각형에 대한 정보는 여기 648이다 라고 나와 있는 요 삼각형 있죠. 자, 요 삼각형은 내가 확실하게 뭐든 알고 있는 그런 삼각형이죠. 그죠? 우리가 원한다라면 요각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코사인 법칙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제 삼각형 ABE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 좀 하자. 내가 AE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없어요. 저 못 구합니다. 일단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못 구해요. 자, 그렇다면 나는 8과 6을 뭐로 보겠다? 이웃하는 두 변으로 보겠다. 그럼 넓이를 계산할 때 2분의 1에 6 곱하기 8에 자, 끼인 각이 어딨어 지금? 끼인 각이 지금 여기가 지금 끼인 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끼인 각도 님들이 좀 잘 보시면요. 여기는 직각이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만 내가 세타다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사인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잡히면 되겠네. 그지? 그럼 너는 결과적으로 각변환 치니까 코사인의 세타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림에 주어져 있는 6, 4, 8이다. 그 다음 여기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값 구하라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너 마주보는 4를 빗변 삼아서 계산을 하신다면요. 자,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4의 제곱은 6제곱에 8제곱에 야, 이제 이거 질리지도 않을까 이거? 계산 가능한 부분이겠죠. 자, 계산해보니까 코사인 세타값이 몇이다라고 나오세요? 8분의 7이다라고 계산되니까 넓이는 21이다라고 정리하시면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끼인 각을 어디로 보는 게 좋을 것이며 그리고 그 끼인 각에서 사인 세타값 혹은 코사인 세타값을 구하게 될 텐데 그놈마저도 여전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리했던 코사인 법칙 아니면 사인 법칙으로 우리가 끼인 각이든 이웃하는 두 변이든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19번 갑시다. 자, 그 다음 19번을 보도록 할게요. AB가 60이고 AC가 20이고요. 각 A가 120도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라는 정보를 주어지고 있어요. 이때 뭘 구하래? AD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 우리가 앞에서도 충분히 봤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기억나죠? 뭐 코사인 법칙을 썼었건가 뭐 사인 법칙을 썼던 간에 하여튼 뭐든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정보는요. 자, 왼쪽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오른쪽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전체 삼각형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당신들 머릿속에서 필요한 거는 사인 법칙이냐 코사인 법칙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사인 법칙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보이죠, 그죠? 내가 만약에 왼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려고 해 60도의 각을 알고 있지만 BD에 대한 정보를 아예 알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마주보는 변과 각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뭐 그렇다고 외서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 그죠?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인 법칙을 쓸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뭐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우린 뭘 구할 수가 있다? B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이유는 전체 삼각형 입장에서 60이고 20이고 여기가 120도니까 자, 너를 X다라고 X 이미 있네. 자, 너를 만약에 Y다라고 삼아서 계산을 해서 뭐 충분히 뭐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겠죠. 자, 여기까지 뭐 이해되시나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제시드리는 방법은 지금 나는 개념적으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 뇌리에 계속 맴돌아 라고 한다면은 어찌됐건 간에 사인 법칙은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켜보자. 근데 왼쪽이나 오른쪽 삼각형에선 불가능할 것이고 전체 삼각형 입장에서 코사인 법칙이 적용 가능하겠더라. 그럼 만약에 내가 첫 번째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좀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은 계산이 좀 어마어마하게 조금 루즈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시겠죠. 그럼 니네가 y 값을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y 값을 구했다고 쳐. 그런 다음에 내가 만약에 또 반절로 쪼갤게요. 만약에 이렇게 또 반절로 딱 쪼갰어. 이때 x의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 근데 니네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 좌측이 3이고 오른쪽의 비율이 1이에요. 그럼 너네 y를 자, 이 길이가 4분의 3y고 이 길이가 4분의 1의 y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너네 입장에서는 여기 20이라는 변의 길이와 4분의 1y라는 변의 길이가 제시되어 있고요. 요 한 끼인 각이 60도가 된다라는 사실이니까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적용한다면은 x의 값도 구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걸 좀 제가 제시를 일단 해드릴게요. 일단 쓴다라고 치면요. 4분의 1y의 제곱은 20제곱에 그 다음 x제곱에 마이너스 20에 죄송합니다. 2 곱하기 20 곱하기 x의 코사인의 60도더라. 이렇게 공식을 적용을 한다라고 치면요.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을 계산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래도 x값이 15다라고 등장을 할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머릿속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밖에 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을 막 우겨서 막 쓰는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좀 계산 과정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계산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제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야, 계산 너무 길지 않아?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 너무 길지 않아? 그러면 너네가 넓이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자, 전체 삼각형은요. 앞으로 자주 써먹을 얘긴데 전체 삼각형은요. 왼쪽 삼각형에다가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가 더해진 거예요. 괜찮죠? 그쵸? 자,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나요? 있죠, 당연히. 왜? 자, 전체 삼각형은요.
60에다가 20에다가 120도니까 자, 끼인각과 모든 이웃하는 두 변길이 제시되어 있는 거잖아. 자, 2분의 1 곱하기 60에 20에 사인에 120도다라고 쓰시고 왼쪽 삼각형의 넓이도 알고 있는 거죠. 자, 2분의 1에 끼인각 이전에 이웃한 두 변, 그 다음에 끼인각 60도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20 곱하기 x 곱하기 사인의 60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자고요. 자, 사인에 120도다라고 했으니까 넌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자, 좌변 정리한다라고 딱 치면은 자, 계산해보자. 2분의 1, 2분의 날라가서 얘가 15가 되시고요. 그럼 너는 300의 루트 3이다 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30이 되시고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너는 15 루트 3의 x. 자, 그 다음 너는 10이 되시고 너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찬가지로 5 루트 3x. 자, 정리를 하니까 20 루트 3의 x가 300 루트 3이니까 따라서 x값이 15다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다고. 그치? 괜찮나요? 괜찮죠, 그죠? 자, 이거 테크닉도 좀 많이 쓰니까 꼭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전체 삼각형은요, 왼쪽 쪼갠 거랑 오른쪽 쪼갠 거 넓이가 더해진 거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좀 풀이를 좀 지우고 얘가 좀 특수한 케이스거든요. 도형 자체가. 무슨 도형이겠어, 지금? 각에 이등분선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각에 이등분선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성질을 써도 좋다라는 얘기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내가 왼쪽 삼각형 넓이 대 오른쪽 삼각형 넓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어? 3대 1이었어요. 이거 내가 분명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이전에 예제가 몇 번이었죠? 잠깐만 찾고 올게. 자, 예제 6번, 12페이지의 예제 6번 설명하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공부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는 3대 1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전체 삼각형에다가 4분의 3을 곱하시면은 왼쪽 삼각형 넓이가 나오시고요. 전체 삼각형에서 4분의 1을 곱하시면은 오른쪽 삼각형이 나오시니까 이걸 토대로 계산을 하셔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전체 삼각형은 우리가 아까 계속 구했잖아.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20 곱하기 사인의 120도. 자, 여기에다가 4분의 3을 마저 곱해버리니까 왼쪽에 제시되어 있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x 곱하기 사인의 60도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계산해보자면 사인 120도, 사인 60도는 똑같은 값이니까 날라가서 뒤지시고요. 2분의 1, 2분의 1 뒤졌다 치고 60 뒤지고 60 뒤졌다라고 친다면요. 자, 20 곱하기 4분의 3이라는 값이 x다라고 놓인 거니까 x가 15다라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엔 특수하게 각의 이등분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풀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풀이 있죠. 첫 번째 풀이랑 두 번째 풀이 있죠. 그거는 이등분선이 없더라도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풀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풀이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꼭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말이 길었으니까 후다닥 20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20번 봅시다. 원래 기존에 제시되어 있던 삼각형 ABC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제시되어 있던 삼각형 ABC가 있어요. 자, 이거를 좀 본을 떠서 볼게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예요. 자, 그럼 원래 변의 길이를 표시하자면 너가 A, 너가 그 다음에 C, 너가 지금 B다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자, 이걸 또 늘렸대요. 어떻게 늘렸냐면요. 자, 변 AB의 길이를 20% 늘렸다라고 했으니까 자, 기존에 제시되어 있던 C라는 거를 1.2배 했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20%를 늘렸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변 AC의 길이를 10% 줄였대요. 그럼 너는 원래 100이 있었다면 90이 된 거니까 너는 0.9 곱하기 B다라고 쓰시면 되겠네. 그치? 이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넓이는 원래 넓이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 혹은 몇 퍼센트 감소했는지를 알아보래.
그럼 난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S'이라고 치고 원래 있던 삼각형의 넓이를 S다라고 한번 쳐볼게. 그럼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끼인각은 변동이 없겠죠. 그죠? 당연히 A를 끼인각 삼아서 넓이를 계산을 하자고. 자, 그러면 S'이요. S에 비해서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니까 요 네모를 한번 찾아보시오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자, S'이다 라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요. 2분의 1 곱하기에 1.2c에 0.9b 곱하기에 사인의 a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때 기존에 있던 삼각형 S는 2분의 1의 BC의 사인의 A가 되는 거니까 자, 내가 주어진 요 S'이라는 넓이 공식을 조금만 바꿔본다면요. 2분의 1의 BC의 사인 A까지는 다 앞으로 빼시고 그럼 남는 식이 뭐냐면요. 0.9 곱하기 1.2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요만큼이 S가 되는 거고 이만큼이 어떤 직거리가 일어나는지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너를 계산을 해보니까 1.08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구조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원래 넓이에서 1.08이 됐다니까 기존 삼각형의 넓이에 비해서 넓이가 어떻게 되셨더라? 8% 증가하였다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S'이 S 곱하기 0.95가 됐대. 그럼 기존 넓이에서 5%가 어떻게 됐더라? 감소되었습니다. 라고 쓸 줄도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뭐 식 세팅하는 문제니까 얘도 좀 옛날 문제입니다. 옛날에 막 엄청 많이 쏟아졌던 문제인데 그래도 고전 문제만큼 좋은 예제가 없는 거거든요. 21번 갈까요, 이제? 자, 대망의 마지막 21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즉, 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시겠네요. 그럼 결국에 난 사인 법칙도 항상 염두를 해두고 계셔야 돼. 이때 호의 길이비가 주어져 있어. 호의 길이비. 자, 우리가 중학교 때의 추억을 되살린다면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지금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중간고사 때 호의 길이 L은요. 반지름 아랬다가 세타 중심각의 크기다라고 이제 우리가 공식을 외웠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지금 모든 호가요. 반지름의 길이가 10으로서 통일되어 있으니까 자,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겠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겠네. 그치? 그러면 자, AB 호가 있고요. 얘가 3대 BC호가 지금 4대 AC의 호가 지금 5다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너 중심각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체가 360도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360도를 전체는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3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친다면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넌 몇 도가 나오는 거야? 90도가 나오나요? 괜찮나요? 그죠? 따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요 AB호에 걸려있는 중심각이 90도다라는 소리거든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니네가 3도 집어넣고 4도 하여튼 그럼 계산을 해본다라고 친다면 여기가 이제 120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150도예요. 그래서 3대 4대 5다라는 비율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10, 그 다음에 10, 끼인각 90도, 10, 10, 끼인각 120도, 10 끼인각 150도가 되는 거니까 넓이 그냥 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2분의 1에 10 곱하기 10에다가 사인의 90도 더하기 사인의 120도 더하기 사인의 150도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계산하시면은 25에 3 더하기 루트 3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니네가 너무 쫄 필요가 없는 게 밑변 곱하기 높이 다음으로 계속 자주 등장하는 공식이 이웃하는 두 변 길이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 세타 값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니네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도 지금 반지름이 10이라고 주어졌다라는 정보가 이웃하는 두 변 길이가 몽땅 다 10이라는 정보를 주어지신 거기 때문에 좀 알아먹지 않았을까? 이 정도까지 내가 10으로 했으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좀 횡설수설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 첫 번째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좀 해봤고, 다음에 이제 19페이지에 공식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 너를 토대로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했던 내용 꼭 좀 복습을 하신 다음에 19페이지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고.